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2020년부터 자동차 환적 화물에 대해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항만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양항의 여건을 10분 활용하는 이 같은 지원책은 다양한 화물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에서 완성차 환적 부두로 사용되는 부두는 전체 42개 가운데 7개 부두로 올 들어서만 91만여 대의 자동차를 환적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하 화물, 배에서 내리는 화물에 대해서만 광양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2020년 첫 인센티브 지원 당시 자동차 한 대당 4,000원이던 것이 지금은 1,000원에도 못 미칠 만큼 자동차 환적 물동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동차 환적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 7개 선상이 많다 보니 또 인력도 충분하게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넓은 야적장이 또 확보가 되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역 횟수가 추가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은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아 국내 항만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군산, 목포, 마산항 같은 국내 다른 항만들도 자동차 환적 화물 인센티브 예산을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자동차 환적 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양하 화물에 국한된 인센티브를 제3국 화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남도와 협력해 광양항 활성화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와 시하고 이제 예산을 2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광양항 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년 차고요.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광양항에 하역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기본계획 용역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광양항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하역 생산성과 항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마이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시와 해외여행업체가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마이스 박람회 등에 참가해 그제까지 현지 여행업체 12곳과 공동 마케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해 지역 내 마이스 인프라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생태와 정원도시로서 이미지와 정체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시 상징 이미지를 새롭게 만듭니다. 순천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22년 만에 상징 이미지 CI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CI 디자인 4개 후보안에 대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시는 CI 개발을 위해 지난달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공공 디자인 심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산단은 해마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의 모습이 담긴 대형 스크린. 화면을 클릭하자 해당 지점의 대기 유해물질 농도 등이 표시됩니다. 여수 산단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측정기는 모두 60여 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산단 및 인근 마을의 대기 상태와 수질, 악취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측정되는 즉시 센터에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초과를 하면 알림으로 저희한테 시청각 쪽으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배관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화학물질과 가스 운송, 통신 등을 위해 여수 산단에 설치된 각종 배관의 총 길이는 2,170km. 5년에 걸쳐 이를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 배관의 위치와 기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부 지점에는 각종 계측 장비를 통해 배관이나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지까지 파악합니다. 노출되는지 혹은 시설물이 기우는지
치마가 생겨서 이제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수산단의 환경과 주요 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성이 큰 7개소만 지금 침하계, 경사계 뭐 이런 측정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지하 배관에 대한 안전도 검사까지도. 여수시는 연말까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내년 1월부터 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린 어린이집 1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 보육 전문가와 함께 평가 과정을 거쳐 신규 선정 8개소, 재선정 55개소 등 관내 어린이집의 62%인 113개소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등에 가점을 주고 보조교사와 교재 구입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회복 분위기를 감안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본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 사업의 하나로 일본 나고야와 도야마에서 개최된 2건의 제조업 분야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광양만권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고 유망 제조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은 물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일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가 오는 4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제24회 순천만 갈대축제는 가만히 들어주기란 주제로 순천만 습지와 함께 별량 거차, 해룡 유룡마을까지 장소가 확장돼 용줄다리기, 뻘배경주, 탐조행사 등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즐기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바쁜 일상과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순천만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알리는 곱창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생산 시기보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서 막 채취한 물김을 실은 김채취선들이 하나둘씩 입 한 장으로 집결합니다. 검은 윤기와 두껍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한 곱창김입니다. 곱창김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김 생산 시기 중 가장 맛있고 품질이 좋아 매년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사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올해 곱창김은 김 채묘 시기가 늦어지면서 생산량은 지난 생산 기간보다 20%가량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지금 단가는 예년에 비해서 한 9만 원 정도 더 상승된 가격입니다. 착황 초기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어민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예상도 했지만은 가격도 좀 좋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출발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김으로 꼽히는 곱창김은 이달 중순까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들이 앞다퉈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 곳이 동시다발 추진 중인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세 곳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유치하겠다고 말해 대형 쇼핑몰 3개가 동시에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스타필드부터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옛 방직터 더현대 광주까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이 광주 투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 모두 올해 안으로 추진이냐 무산이냐가 최종 결론납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는 입점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방직, 어등산,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 세 가지는 우리 광주의 어쩌면 쇼핑과 관광의 어떤 삼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세 군데 모두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여러 복합 여가 시설이 들어서면 재미없는 도시라는 오명 탈출은 물론 대규모 신규 일자리도 생기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지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세 개 사업 모두를 허가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상권 몰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백화점 확장과 쇼핑몰 입점 모두가 현실화되면 원도심의 경우 단순히 매출 하락에 그치지 않고 생계터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상인들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개가 동시에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가 입을 충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3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심권에 지금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또 그라운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히 도심의 한가운데다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광주에 대규모 쇼핑시설 3개가 동시에 생겨났을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밀한 예측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쇼핑몰 입점에 찬성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취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일부러 못 보는 척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박람회장 내 블루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합니다.